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다시 재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고, 반도체, 오늘 반도체 업종 좋았죠. 감산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하루 남았으니까 요 수급 분석 해드려야겠죠.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제가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네요. 한 20분쯤 가면 자꾸 뭐가 에러나고 HTS가 갑자기 에러나고 요런 상황이 나와서 다음부터 요거를 PPT로 만들어서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 제롬 파웰 의장 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롬 파웰 의장이 정확하게 FOMC의 스탠스를 밝힐 때까지, 어떤 스탠스? 금리 정책에 대한, 금리를 인하할 거냐 말 거냐, 인하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두고 볼 거냐, 7월에 내릴래 말래,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거고, 뭐 어차피 이 양반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7월에 하고 올해 한 3번 하겠다 화끈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중한 사람이고, 생각을 하고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입으로 내뱉고 가잖아요. 근데 물론 트럼프도 생각을 미리미리 다 해놓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비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약간 다혈질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은 좀 다르다, 성향이. 트럼프는 이 FOMC도 좀 화끈해지길 원해요. 금리 인하 올해 3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연준은 우리의 최대의 적이다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연준 역시 잘하고 있네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중한 게. 본인이 임명해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신중한 게. 근데 이런 트럼프의 약간 파격적이다 싶은 행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연준에서 또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좀 잡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조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롬 파웰 의장, 이 양반 정말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막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본인의 이제 자리에서 해야 될 거를 최선을 다해서 뭐 가장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적당히 금리 인하는 뭐 하겠지만 뭐 가파르게 하기보단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중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좀 보자고요. 미국은 여기에 다 지금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 요거 시작한다. 이미 전화로는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간을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리 커들로 이제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화로 무역 협상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야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면 협상에 대해서 대면 협상 곧 이루어진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한다. 서로 만난다. 언제 만난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 얘기해서 하면은 뭐 8월에 뭐 베이징에서 한번 만나고 뭐 워싱턴에서 만나고 계속 또 이 짓거리 또 하겠죠. 한두 번에 될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가을에 되면은 기적이고, 저번에 보셨다시피 합의문 작성하는 데만 한 달 걸려요. 그리고 검토하는 데 또 걸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합의가 됐을 경우에 합의를 작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을 안에 되면은 요거는 아주 빠르고 시장에 진짜 좋은 뭐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드만삭스가 전에 중국이 판을 깨기 전에 연말 얘기할 때는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랬는데, 골드만삭스가 현명한 것 같네요. 연말에 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연말에만 돼도 괜찮아, 이것만 해도 빠르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협상이 완료된다, 지금 와서는 이것도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내년까지 이 정도로 밀리면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내년까지 갈 수 있고 내년 그 일부러 조금 질질 끄는 것도 있죠.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중국이랑 조금 더 확실하게 쇼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트럼프 재선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무기가 중국 봐라 저 어려운 거 야 지들이 합의문까지 작성해놓은 걸 뒤집는 새끼들인데 저것들을 내가 컨트롤해갖고 이제 협상이 됐다.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되는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컨트롤했다.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재선에 대한 선거를 다시 하니까 미국은 이제 두 번 되죠. 내년 11월 4년 전에 11월에 했으니까 11월에 한다.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 카드가 또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고 이게 계속 질질 끌려가도 무기가 될 수 있고 합의가 돼도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 이슈 같은 경우도 내가 북한이 저렇게 등 돌리고 말도 안 하는 거 내가 김정은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김정은을 좋아하는 건 이거다. 기존에 있던 북한의 지도자랑 다르게 이 친구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고 그 경제를 개방할 의지가 있고 저렇게 협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과거랑 다르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겠죠. 이거를 좀 더 트럼프식으로 세련되게 말하겠죠. 저는 너무 투박하니까 역시 정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치나 이런 쪽은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투박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 해결이 안 되면은 야당에서는 이제 너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네가 너무 강경해서 그런 거야라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해결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안 되는 것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는 그것도 멋지게 이용할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쪽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진짜.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확실한 무기가 되겠죠. 이거는 본인들의 친분을 과시했으니까 트럼프가 심지어 DMZ까지 갔어요. 미국 대통령이. 네. 과거에는 거기는 이제 그 전쟁 지역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러지 휴전 중인 거잖아요. 전쟁 지역인 거예요. 우리나라 오는 것도 국가적으로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DMZ라는 이런 공간 비무장지대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만난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그만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펼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저번 DMZ 방문했을 때는 저건 대단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대통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퍼포먼스가 어쩌고 해도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레리 커들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협상은 열릴 건데 협상 진행할 때 시진핑은 농산물 구매해야겠지? 이미 그냥 압박을 그냥 대놓고 넣고 있어요. 농산물 구매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걸로 기대하고 있다. 자, 농산물에 대해서 너네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거 살 생각 있으면은 농산물 추가적으로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은 대면하자 이런 거죠. 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매우 강조를 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얘네는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 이제 국가에 안보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그냥 기존의 화웨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역 협상이 완료가 돼도 기존의 화웨이는 없어요. GTE 같은 경우도 미국이 다 개입해가지고 그냥 아예 찢어놨잖아요. 화웨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 정부를 위한 중국 정부를 위한 시진핑을 위한 이런 스파이 화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예 찢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런정페이 회장도 우리는 준비돼 있다 이러더니 제재를 조금 가하니까 아니 이렇게 제재가 강력할 줄 몰랐어 이러면서 한 발 물러났죠. 그러면서 제재 풀어줘 힝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만 보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숨통이 좀 트였는데 여기서 엄한 짓 하면은 얘네 아예
그 미국에서는 찢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기업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스탠스를 아예 그냥 다 그 문서화되어 있는 거를 이걸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신화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의료 장비 뭐 축전기 정자기기 뭐 110가지 110가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110가지 굉장히 극소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기식 정도예요. 대화의 의지가 있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면제해 줄 테니까 농산물이나 사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해석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짱짱하다. 제롬 파월의 입에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뭐 26,500 뭐 전후 요 구간까지는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뭐 충격 있어봐야 26,100이겠지. 뭐 여기 61선이랑 이렇게 기존 지지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짱짱한 거예요.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저항이라고 해야겠죠. 이 저항을 넘어가지고 밀려야 이 저항 돌파한 요 구간 지지선까지 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짱짱한 거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G20 정상회담에서 뭐 적당한 얘기만 나와도 기술주 쪽에는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화웨이 쪽에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화웨이가 미국에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화웨이는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해를 끼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안보에.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미국에 뭔가 뭐 5G를 뭐 통신망을 깐다 이거는 안 돼요, 이제. 5G 이런 거 안 돼. 스마트폰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안 사. 안 사요. 그러면은 얘네는 뭐가 좋은 거냐? 유럽이나 뭐 기존의 뭐 이런 뭐 호주나 등등 이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판매할 정도는 되잖아.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안 되면은 내가 보상해 준다고 했지. 거봐 되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화웨이는. 기업의 신뢰가 최악으로 떨어진 거를 약간 바운딩 정도 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화웨이랑 거래 안 하면 얘네 나름 큰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이기 때문에 거래를 해서 얘네한테 제품을 팔아먹는 거죠. 이게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굿. 그래서 나스닥 쪽에 이제 기술주들 쪽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 양호한 흐름이죠. 양봉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8,000포인트 여기 구간 유지해주면 진짜 강한 거고 한 7,900에서 7,804 요 구간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은 7,900으로 이제 지지선을 좀 올리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지지선 내려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은 한 8,000 정도 전후 흔들기 밀릴 수 있고 뭐 거의 최악의 발언을 하면은 요 7,900이나 7,800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기껏 밀려봐야 지지선까지 밀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짱짱하니까 제가 맨날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옵션 만기일 앞두고 있는데 뭐 내일이니까 하루 앞두고 있죠. 자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서 갈게요. 오늘 약간 강보합 수준? 강보합보다 약간 높은 뭐 이 정도인데 계속 2060포인트에서 공방을 벌였다. 넘어갈 거냐 말 거냐. 근데 결국 요걸 넘어가지 못하고 밑에 살짝 걸쳐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쪽으로 넘어가서 2090포인트 요 구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구간 전후까지 가려면은 약 1.6% 정도 하면은 넘어가겠죠. 플러스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한 0.4%만 내려가도 이제 뭐 2050포인트 아래가 되겠죠. 또 요 정도 위쪽 아래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에가 어제 뭐 7 뭐 아래가 3 정도 된다 했는데 위에가 이제는 한 6에서 6.5 정도 아래가 한 3.5에서 한 4 요 정도로 아래쪽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위쪽에 베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베팅했다는 게 여기에다가 뭐 파생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점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있죠. 자, 중요한 게 코스피 주식을 매도를 안 해요, 얘네가. 코스닥은 사실 뭐 큰 돈은 아니니까 여기도 매도를 하겠지만, 코스피에서 저렇게 일본이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흔들린다? 반도체 코리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식을 사요. 얘네가 팔지도 않았고, 그동안 얘네가 주식을 안 파네요라는 얘기를 했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오히려 막 사요. 그죠? 그게 왜요? 내일 만기일이라면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내일 만기일하고 별개로, 이 일본의 규제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장기화되면은. 근데 그렇게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까지 엄청난 장기화는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저거 참의원 선거 지나고 8월 정도 되면은 뭐 얘기해가지고 7월에 뭐 어차피 협상할 거 아니냐. 그럼 8월 정도 되면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지 않겠느냐. 뭐 요런 정도? 아니면 이런 말씀 드렸죠.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역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다. 외국인 같은 경우 장기화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일본 이 소재 규제나 이런 추가적인 규제 같은 게 괜찮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괜찮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까지 선물을 보고 이거 내일까지 옵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얘네 하루살이처럼 하루는 이렇게 강력하게 뭐 대량 매도했다가 한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매수했다 대량 매수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게 이런 이유는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혼자 이걸 다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이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제각각이에요. 미국에서만 해도 뭐 JP 모건이 들어와 있을 거고, 골드만삭스가 들어와 있을 거고, 저희 메릴 린치가 들어와 있을 거고 막 다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에서만. 근데 뭐 저 도이치방크도 들어올 거고, 파리바 이런 데 들어올 거고, 일본에서도 들어와 있을 거고,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많은 외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 투자은행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증권사지만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에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각자 달라요. 각자 분석하는 리서치 팀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놈들은 이제 올라간다, 어떤 놈은 내려간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슈가 최근에 많았으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니까 선물은 그냥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요.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크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약간 위쪽을 보고는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데, 뭐 엄청나게 지금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대박이 날 거야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심증은 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으면 심증은 의미가 없어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다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콜옵션 매수가 요게 좀 더 약하다. 이거 한 2배 정도 들어왔으면은 위쪽 방향성 괜찮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매수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얘네도 잘 모르겠으니까 양쪽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위다 아래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도 지금 입장이. 근데 아래쪽에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많았으니까 아래쪽에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뭐 요렇게 아래쪽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냐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래쪽 방향도 지금은 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점점 이제 아래쪽 방향이 조금 약했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이게 수급은 이래도 오늘 만약에 종가가 2065포인트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위쪽 방향에 제가 표를 좀 더 줬을 거예요. 근데 2058 요 정도면은 아랫 방향에도 그래도 생각을 아예 안 할 수 없다. 이쪽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포지션 간단히 보여드리면 제가 만기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죠. 이거는 여기도 나와 있죠.
당사의 추정치입니다. 유의사항 참조하세요. 추정치예요. 확정치 아니에요. 이거만 믿고 매매한다. 절대 안 돼요. 추정치예요. 각 증권사마다 좀씩 달라요. 과거에는 대신증권이 신뢰도가 높았는데 요즘은 신뢰도가 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적당한 신뢰도를 갖고 있어요. 특정 어디만 뭐 제일 높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파생 쪽 볼 때는 제가 대신증권 거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를 보나 큰 차이는 없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파생 영향이 과거만큼 또 이제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현재 구간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고 209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 콜옵션 쪽은 외국인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2090에서 100 정도만 안 넘어가면 괜찮지 않느냐 요 정도예요. 콜만 보면. 자, 풋으로 넘어가면은 기관은 매도 일색이라고 했어요. 기관이 풋이 매도가 좀 많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는 너무 올라가기도 그렇고 너무 내려가기도 그렇고 어디 있어도 괜찮은, 많이 올라가지 마, 급등만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100포인트 위쪽을 강력하게 치고 가지만 않으면 돼요. 얘네는 아래쪽으로는 조금 유하게, 왜냐면은 금액 이게 다르잖아요.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위쪽에는 금액이 좀 쌓여 있고 큰 금액이 들어와 있고, 아래는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을 조금 더 열어놓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 위쪽을 이렇게 지금 당장 요 부분은 열어놨는데, 등가는 열어놨는데 얘도 한 2100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이 쌓아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100포인트 전후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재 270이 뭐 등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270이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코스피 지수로 설명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 추정치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 정도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100포인트 전후 구간 해가지고 요 구간 275 이 구간은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272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다. 거기가 한 2090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어정쩡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 2050포인트 정도로, 이 정도로 어정쩡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아예 더 내려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려갈 거면 2050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 2030이 됐든, 밑으로는 한 2010 몇에서 2030 정도, 차라리 이 정도 사이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위쪽은 한 2070 몇에서부터 2100 사이 정도? 2100 사이 정도? 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끝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뭐 70 몇에서 뭐 90, 100 사이만 해도 70에서 90까지 요 사이인 거잖아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쪽 방향을 저는 조금 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아래쪽도 뭐 열려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콜풋 양합이 지금 꽤 살아있는 편이에요. 지금 이게 등가권의 양합이 지금 2.6 막 이 정도 되잖아요. 좀 꽤 많이 살아있는, 프리가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한번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장중에라도 한 번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요거는 제 생각은 참고 정도만 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열려 있으니까 한쪽 방향만 놓고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기존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괜찮다. 오히려 거기는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요 정도는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자리가 된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SK 하이닉스는 낸드 쪽에 감산을 하는 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면 돼. 사실 SK 하이닉스 낸드 쪽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삼성전자도 낸드 쪽 감산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 먼저 감산을 하고, 그래서 이쪽 그러면은 수익성이 떨어진 쪽 감산하면 이쪽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성이 좀 좋아지겠지. 그러면 사실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게 있어요. 낸드가 떨어지는 거에서 끝나면은 도시바랑 일본 기업이죠. 도시바랑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낸드가 올라가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제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걸 노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낸드도 1위는 삼성이에요. 1위는 삼성이다. 네. 도시바가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장인 정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량률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업계 1위는 삼성이다. 요거는 아직 알고 계시면 아직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왜 단편적인 부분이냐면은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규제한다라고 할 때 첫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쥐들도 그렇게 좋을 건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쟤네도. 자,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은 없다라고 했어. 타격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삼성만큼 큰 타격은 아니죠. 저건 삼성을 겨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일단 당장 뭐 파운드리 수주 엄청 받아놨는데 이거 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거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 규제하면은 파운드리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니 퀄컴이니 뭐 받아놨던 것들 좀 그 물량 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가 손해예요? 미국 기업이 손해죠. 트럼프 가만히 있어요? 글쎄요. 요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 생각엔 글쎄요. 미국 기업에 해가 되는, 너네 둘이 싸우는 거는 그래 오케이. 중간에 뭐 내가 가서 다 잡아줄 수는 있겠지. 근데 둘이 싸우는데 미국 기업에 약간은 모르는데 그 막대한 타격을 준다? 그거는 내가 용납 못해라고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굴 보내던지 지가 하던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돼 있는 이유는 미국을 위한이잖아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보호무역주의 하는 게 왜 그래?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우리가 전 세계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보호무역주의가 그런 거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해가 되는 거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싹 다 받아왔죠. 엔비디아부터 이제 다 받아왔죠. 그러니까 뭐 삼성을 노린 건데, 자, LG로 넘어가 볼게요. LG 디스플레이는 얘네가 저렇게 해도 뭐 시가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선 좀 문제가 되겠죠. 불상 같은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LG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LG가 핀트가 상해갖고 계속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는 좀 내놔, 우리는 좀 덜 쓰잖아 이랬는데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LG가 어디다 납품한다고 했죠?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니에다가 패널을 납품합니다. 소니에서도 폴더블 같은 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술력 있다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디스플레이 LG가 됩니다. 그럼 상황 보이시죠? 자, LG가 그러면은 야, 소니 니네 우리가 공급이 안 될 것 같은데? 니네가 소재 안 줬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LG가. 그러니까 다 안 되지는 않겠죠. 얘네처럼 금지 이건 아니겠죠. 야, 우리가 니네가 원하는 거 한 50%밖에 못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LG에서. 그럼 뭐 소니에서는 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러고 뭐 일부만 물량을 요만큼만 생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마케팅은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니야 저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소니의 부품을 다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디스플레이 LG에서 들어간다고 했듯이 소니의 AP 뭐가 들어가요? 퀄컴, 스냅드래곤 바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퀄컴에서 소니에다 이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하겠다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얘네가 판매량을 좀 줄이고 지들은 뭐 프리미엄이 일단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퀄컴이 좀 화가 나겠죠? 퀄컴 같은 경우는 얘네가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에 타격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장기화가 되면 아직까진 괜찮아요. 7월까지는 두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개입을 그러니까 뭐 구두 개입하고 뭐 이렇게는 해도 아주 적극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다고요. 7월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8월 말씀드렸잖아요. 화이트 우가 리스트에서 진짜 제외하고 등 돌리고 가자 이렇게 나오기 정말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우리랑 미국이래. 일본이랑 한국이랑 지금 협상을 하는데 한일 협상을 하는데 둘이 뭐 테이블에 올라서 못 내기 하겠어요. 한국이 뭐 사과를 하겠어, 일본이 사과를 해서 서로 사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데 얘네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사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돈으로 배상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야 니네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지 않느냐. 사과한 적도 없고 강제징용 때 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니네 잘못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네가 사과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해야 되는데 미국이 개입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현상이잖아요. 지금 둘 다 미국의 우방이니까 야 동생들 이리 와봐 니네들 왜 싸워 형이 중재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7월에는 아베 뭐 이제 참여연 선거 있으니까 아베 지금까지 많이 이제 창피를 줬잖아요. 아베한테. 그러니까 7월은 조금 넘어가 주면서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이제 안 되면 자 내가 해줄게 이러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구두 개입 정도는 해도 직접적인 개입은 7월 말에서 8월 정도 뭐까지 악화가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알아서 뭐 좀 우리가 뭐 합의를 하려고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면은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뭐 제외하는 거를 연기하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 과거처럼 정말로 이제 튼튼한 국가는 아니다. 돈이 많은 건 맞지만 경제적으로 튼튼한 국가는 아니다. 아베가 저렇게 뭐 엔저 정책을 펼치고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경제를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지금 과거처럼 튼튼하진 않아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일본은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어요. 갖고 있던 거를. 그래서 지금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처럼 지금도 아직 많이 갖고는 있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튼튼하진 않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를 무작정 강짜를 부리면서 이제 아주 장기화시키기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관점이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뭐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자율 반등 구간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고 하는 거는 670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올라와서 685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야 되고 1차적으로 올라야 되는 게 여기에요. 685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700까지 올라와 줘야지 이제 안심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투심이 악화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뭐 종목별로 뭐 다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밀리는 게 아니라 투심이 약화되어 있고 심리에는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기본적 분석 이 기업의 가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수치로 계산하면 되니까 차트는 그림으로 계산하면 되고 근데 심리는 바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0포인트까지 회복되면은 그때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되는 구간 685까지만 여기만 위쪽에 넘어와 주면은 그래도 한숨 돌리는 정도 700 넘으면 안심해도 되는 거야. 요 정도로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1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바로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한번 맞고 밀렸다 이런 식으로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바이오주 급락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소재 규제랑 뭐 악재가 막 겹쳐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이제 얼른 빠르게 헤쳐 나가야 되는 구간이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뭐 마감이 쪼르륵 밀려가지고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위쪽에서 어떤 멋진 사람들은 또 이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서 살짝 보면은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은 어떤 멋진 사람들인가 기관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도 사고 밑에서 사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프로그램도 작용을 했을 거고. 그래서 기관에서 좀 개인 투자들 던지고 이만큼 올라오니까 또 무섭잖아요. 개인 투자들 올랐다 이러고 던지고 이제 금융투자 뭐 기관 쪽에서 좀 던지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열심히 싹 다 받아갔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안정적이고 짱짱한 그런 주식이다라고 제가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 말씀드렸죠. 제일 짱짱하다. 화웨이 5월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5월에는 4월에 중국이 판을 한번 딱 뒤집으면서 5월에는 좋은 게 없네요. 5월은 안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안 좋은데 삼성전자 이렇게 43,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약세 구간을 주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건 절호의 매수 기회다. 화웨이에 대한 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 얘기 이제 지겹게 들으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43,500원 여기를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맞다. 왜? 이 여기를 회복해야지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임 빨라진 거 맞죠. 여기 회복하니까 한 차례 올라가다가 밀리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가잖아요. 움직임이 빨라졌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냥 여기서 샀으면 올라가다 말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 회복할 때 사는 게 안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발바닥 이런 거 노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복숭아뼈쯤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한 복숭아뼈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좀 더 장기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나오겠죠. 뭐 한 1, 2년 뒤에 보면 나오겠죠. 이게 복숭아뼈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괜찮습니다. 짱짱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아주 뭐 세계의 기간을 흔들 정도로 나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더더욱 욕을 먹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낸드 감산 뭐 얘기 나오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66,000원 요 아래 자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여기 있어도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지만 좋은 건 아니다. 66,000원 회복될 때 들어가면 된다. 66,000원 회복되면은 요 그 21선까지 회복되면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66,000원 회복된 다음에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73,000원이. 자, 여기서는 올라가면은 여기서 한번 정도 정리하는 구간이고 왜냐면 이때는 61선이 위에 있었으니까 정리하는 구간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요 21선 구간까지는 내려와야 되고 66,000원 정도 되면 땡큐한데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다. 66,000원까지는 21선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제 수급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말씀드린 거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급이 안 좋았다. 안 좋았죠? 6월 초까지. 안 좋은 거 맞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었으니까. 보시면은. 그쵸. 계속 매도하고 있었잖아요. 5월부터 해가지고 연일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 얘네 램 중심이라서 메모리 중심이라서 얘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기관한테 물량을 좀 넘겨준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6월 달부터 보자. 6월 중순부터 보자. 만기일 전후 이렇게 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6월 14일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또 확 다릅니다. 지금 그 최근 두 달간은 이제 580만 주 요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만큼을 다시 샀죠. 전체적으로 매도한 부분인데 이만큼을 샀죠. 그러니까 580만 주 2배를 매도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1600, 1700만 주를 매도한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500, 요 정도를, 1600, 1700이네. 1000만 주 이상을 매도한 거고, 죄송합니다. 1000만 주 이상을 매도한 거고, 지금은 이제 580만 주를 매수했다, 다시. 요 정도로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은 100만 주 이상을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어제 오늘 또 받쳐주고 있네? 그러면은 얘네가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요 우려감이 해소됐다. 그리고 일본에서 반도체 이쪽 규제하려고 소재랑 이제 수출을 금지하고 규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지 않겠느냐.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외국인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팔아야지. 반도체가 장기화돼 갖고 여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물어뜯을 일이에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가뜩이나 제가 6월 달부터 AMD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 드렸죠. AMD 라이젠이 이번에 7월 8일 날 출시가 되는데 제품 성능이 심상치 않다. 인텔에서도 가격을 내릴 정도다. 인텔에서 가격을 내릴 정도예요.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AMD CPU가 나왔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메모리 램 판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메모리 가격이 그러면은 재고가 빨리 소진되면은 조금 더 빠른 가격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격에 저점이 나오고 가격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그래서 낸드부터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려? D램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DDR4에서 내년 중순부터는 DDR5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꼬장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텔이랑 AMD랑 얘네도 AP 같은 경우도 그렇고 CPU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21년부터는 그럼 이거보다 더 그 높은 그 좋은 다음 세대인 DDR5 쪽으로 해서 맞춰갖고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미국 기업에 타격 입어요, 안 입어요? 일본이 그래서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이게 장기화된다? DDR4의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겠죠? 아주 폭등을 하겠죠? 이러면은. 장기화가 되면은. 그래서 저게 그렇게 일본이 하는 게 장기화되기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체면은 있으니까 협상하는 기간 동안은 지연하겠다. 약간 요런 개념. 그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죠. 민간용. 야, 우리가 안보 때문에 그런 거지 민간용은 수출해 줄게.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용은 괜찮다. 벌써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규제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틈을 줬잖아요. 지들한테 부메랑으로도 돌아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지켜보면은 장기화가 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기화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돼서 공장에 라인들이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러니까 정전 같은 걸로 해서 공장이 중단돼도 잠깐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단돼도 몇백억씩 한 번에 몇백억씩 그냥 날아가는 건데 정전으로 그렇게 중단이 돼도 몇백억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라인이 중단된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일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곤란해진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뭐 반도체 가격 안 올리겠어요?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반도체 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이 의견을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저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 희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요날 말씀드렸죠. 66,000원 중요한 구간에 왔는데 이날 그저께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약간의 짧은 음봉을 그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봉을 그렸다. 66,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저점 매수가 나온 게 강력하게 나온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하이닉스 저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21선 갭으로 넘어갔죠. 오늘 61선 갭으로 넘어가서 73,000원 바로 앞에 붙여놨습니다. 여기 이 73,000원까지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제가 여기는 발목도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발바닥 수준인데 여기가 복숭아뼈예요. 하이닉스는 73,000원 구간이 복숭아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73,000원 회복한 다음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사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계속 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이탈했다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뭐 존재하니까 그것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된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 쪽에 그렇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중에도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제 거 채널 오셔가지고 요 관심 종목 요거 8월 이후에는 조건이 상향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고, 그리고 요 튜브 메모도 요거 클릭해가지고 여기 구독 신청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보시면 돼요. 점심시간에 볼 수 있도록 보통 올려드리거든요. 장중 스팟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특징주랑 올려드리니까 간단한 수급 동향이랑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오늘 낮에도 요거 말씀드렸어요. 민간용 뭐 이쪽은 소재는 민간용이라면은 수출하겠다 뭐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장중에 점심시간에 잠깐 한 10분 15분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요거 그 보세요. 바이오실로 이거 보세요. 셀트리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는데 일단 급락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 종목의 급락이 한번 나왔으니까 바운딩은 한번 나와야겠죠. 밑으로 내려왔다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올라온, 요렇게 아직 안 올라왔지. 요렇게 된 겁니다. 지금 한번 쭉 밀렸다가 어제 바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요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율등락 구간이라서 어제도 요 구간에서는 매수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랑 똑같다고 했어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구간은 적은데 아래로 내려가는 데가 더 커. 그러면은 수익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률이 있는데, 손절이 좀 더 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매매다. 무조건 내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기대 수익률이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돼야지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다 이렇게 하면은 위쪽으로는 플러스 한 15에서 20%는 돼야지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제 여기는 매매구가 아니다. 왜?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차라리 18만원에서 입 벌리고 있던가 아니면 20만원 회복하면 들어가던가. 이게 낫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대응 방법이랑은 다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진 요것도 원래 만들어 드렸어야 돼. 어제 같이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해 촉박하네요 제가 지금. 그래서 신라진 같은 경우 뭐 호재와 악재가 막 그 겹치고 있죠. 그래서 뭐 전무가 뭐 장내 매도를 했네, 뭐 다 팔았네 이러면은 이거는 불안감 조성이에요. 기업 자체에서 뭔가 잘못된 건 없어요.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전무 내부에서 고위급 관리가 전략 매도할 정도면은 저거 무역성 평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 안 되고 임상 3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다. 요런 게 악재로 그래서 어제 밀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왜냐면은 고위 간부 전무 정도 되는 사람이 장내에서 다 팔았다? 중요 발표를 앞두고? 그거는 사실 그건 제 기준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내 주식 갖고 내가 파는데 왜 윤리를 따져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근데 기업의 고위 간부라면은 고위 간부고 대주주 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 대한 제가 주식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직업적 윤리의식 같은 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 투자의 관점을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손실난 종목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피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 계속 그냥 AS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식하면서 손실 안 나는 게 말이 안 돼요. 워렌 버핏도 반토막 이하로 나오고 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뭐 신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보다 제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손실 보는 걸 제가 손실 안 보고 이런 얘기 안 하죠. 대신 수익 난 거 다른 사람들은 손실 많이 보면서 이거 다 나 몰라라고 수익 난 거 엄청 자랑하죠. 급등한 거. 근데 저는 급등한 게 엄청 많고 몇 배 오른 게 많은데 자랑 안 하잖아요. 잘. 그죠? 손실 난 거만 AS 해드리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문화를 좀 바꾸고 싶은 개념이 있고 이런 게 직업적 윤리의식이에요. 내 책임감을 갖고 책임질 건 아니지만 책임감을 갖고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해드리는 게 도리인 거죠. 도리. 예.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이런 게 도리인 거예요. 본인이 뭘 알고 있던 몰랐던 그거 상관이 없던 중대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좀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전무이사 정도 되고 대주주 되는 사람이 장내에서 전략 매도했다? 당연히 주주들 심리에 악화되는 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 자리 가 있지. 근데 장내에서
무용성 평가 앞두고 이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암 쪽에 뭐 반응이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하나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코스닥 쪽이 좀 살아난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만기일인데 만기일에 제일 여러분들이 옵션 만기일에 제일 뭐 우려하시는 게 만기일은 뭐 지수가 항상 급락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르면서 그냥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만기일에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고 위쪽도 열려있고 아래쪽도 열려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데 위에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다. 프리미엄도 살아있고 해서 위아래의 가능성을 그래서 높게 보는 거고 양쪽 다 열려있는데 프리미엄이 죽어있으면 가운데에서 지금 상황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프리미엄이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가면은 장중에라도 변동성이 나오면은 이제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변동성이 나오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이 살아있다라는. 그래서 만기일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아래가 아니라 위아래 열려있다라는 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반도체 규제 장기화보다는 적정선이 되지 적당히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뭐 이건 시작부터 계속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매운동 하죠. 불매운동 관련주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뭐 저는 이게 테마성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불매운동이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판매자들 상인분들이 진짜 스마트해져가지고 판매대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한 불매운동인데 뭐 얘네가 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과할 때까지 이분들이 버틸 이유는 없겠죠. 규제만 좀 풀면은 이분들도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다시 판매대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수혜받는 기업은.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랑 좀 다른 게 불매운동 요거는 단기 테마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테마로 보고 있고요. 소재산업 같은 경우는 이건 환경단체가 좀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뭐만 지으려고 하면 화학공장 지으려고 하면 들고 일어나갖고 못 짓게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못 지은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단체가 요거는 조금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럴 때는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자 소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국산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점점 야금야금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좀 쓰지 않겠느냐. 제가 기존에도 언급드렸죠. 삼성이 솔브레인 동질세미케 이런데 이제 뭐 강력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다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삼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지으면서 거기에 뭐 이제 들어갈 소재 같은 경우 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LG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얘네는 국산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LG 디스플레이는 타격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LG가 소니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물론 LG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니까 일본 거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소재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거랑 LG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LG는 무기가 또 있으니까 이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LG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국산화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을 거고 대기업들이 나서서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어서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소재 업종이 최근에 좀 과도하게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등 최근 나온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천천히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제가 동질세미케 첫날부터 요게 대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예 막 그 너무 작은 종목들 말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놈들 중에서는 독립 세미캠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원래 사야 되는 구간인데, 저는 기존부터 말씀드린 요 12,500원 이 정도까지 뭐 내려오면 사던가, 아니면은 뭐 요 구간에서 잘 버티면 좀 기간 조정이 확실히 끝나야겠죠. 근데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12,500원 뭐 요 구간 초반 구간에서는 6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군침이 땡기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뭐 생각하고 있다 참고 알고 계시면 되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요 구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았죠. 이 구간에서 사실 땡기기는 했어요. 근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 조정 나온 다음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너무 급등락이 연출되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 외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EF 테크놀로지라든가 SKC 코론 PA라든가 뭐 워닝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등등등등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뭐 DNF도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꾸준히 봐도 되지 않겠느냐,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매운동 테마, 불매운동 테마 소재 이쪽은 산업의 발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요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재도 지금은 테마성 움직임인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테마는 이제 사그라들 거고, 산업 쪽으로 가는 쪽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해가지고 좀 많이 늦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뭐 대신 이제 좀 더 알차게 담고, 기존에 말씀 안 드렸던 것도 좀 더 많이 담았으니까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대인캐 시황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뭐 특징주나 이런 부분들 제가 올려드리죠. 받아보고 싶다, 꾸준히 받겠다 하시면 구독과 알람,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려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셔도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